요즘 우리 보상가배상TV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내 상황은 이러이러하고 상대방이 괘씸하고 보험사가 괘씸하고 억울하고 이런데 보험회사는 보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한다. 근데 지금 내 같은 상황에서는 보험사에 얼마의 합의금을 요구해야 되냐, 요 질문이 제일 많습니다. 제가 이 질문들에 대해서요,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걸 제가 어떻게 답을 드려야 될까, 어떻게 답을 드리면 도움이 될까. 그래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그 결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상가배상TV입니다. 들 경향이 조건적으로 다음을 보험사가 읽어보는 코너 호모 이코노미크스입니다. 이게 바로 고지의무라는 것 때문인데요.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하면은 네.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정보를 드리는 채널 보상가배상TV입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과연 이 부상 정도에 따라서요, 보험사의 합의금을 얼마를 요구해야 되는지 그 궁금증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만약 제가 교통사고가 났다면요, 저는 바로 금액을 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말 있잖아요.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다. 근데 요거는요, 우리나라에서 손해배상액 계산하는 건요, 그렇게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계산이 가능합니다. 왜냐면요, 결국 생각해보면요, 이 손해배상, 이 부분을 산정하는 핵심 요소가 후유증이 있냐 없냐예요. 그리고 이 후유증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 배상받는 게 손해배상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은 이 후유증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소견을 내는 사람이 누군가요? 바로 의사죠. 법원도요, 이 의사의 소견을 바탕으로 금액을 계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친 손해배상 같은 경우에는요, 의사들이 이 부상에 대한 소견으로 우리나라의 사람이 다친 모든 손해배상 금액이 산출된다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럼 이 의사들이 왜 비슷한 판단들을 하냐면요, 우리나라에는 배상의학학회라고 있어요. 각종 배상의학에 관한 각과 전문의, 교수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학회를 하는데요, 저도 우연한 계기로 거기에 참석을 한번 했었는데요, 그 학회에 대해서도요, 이 부상에 대해서는 이렇게 장애를 감정하자, 이 부상에 대해서는 이렇게 장애를 감정하자, 어느 정도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감정의사들이 거의 비슷한 기준으로 이 장애에 대한 판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주에서 3주의 염자 진단은 후유증이 없다, 경미한 추간판 탈출증 같은 경우에는 외상 기여도가 없다, 다리가 골절이 되면은 장애가 어떻게 된다, 뇌출혈로 마비가 되면은 장애가 어떻게 산정이 되고 앞으로 얼마까지 더 살 거다, 이런 식의 비슷한 소견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주제로 다시 돌아와서 얘기를 해보면요, 제가 수천 명, 수만 명을 상담한 결과 본인이 피해자라면 전부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너무 억울하다, 난 이 사고 때문에 너무 많은 손해를 봤다,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 그에 대한 보상은 전부 받아야 되겠다, 난 아직도 아프고 일도 못하겠고 돈도 못 벌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은 최대한 받을 거다. 자, 이런 생각들은요, 피해자라면요, 단 한 분도 안 빼고 전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다들 겪는 어려움이 뭔지 압니까? 바로 내가 얼마를 받는 게 적당한지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들 변호사나 손해상사 이렇게 선임해서요,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거죠. 그럼 오늘 주제인 보험회사에 내가 얼마의 합의금을 제시해야 되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면요, 일단 소송을 가서도 이 정도 금액은 안 나오겠다 싶은 금액이 합의금을 최대한 많이 제시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볼까요? 교통사고로 발목 골절이 된 경우를 보면요, 맥브라이드 장애 기준이나 과거 신체 감정 결과 등을 보니까 14%의 영구장애가 최선인 것 같네요. 그럼 14% 영구장애를 법원 산출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보험사에 요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또 한 가지 더 해볼까요? 추간판 탈출증 볼까요? 추간판 탈출증 같은 경우에는요, 수술도 필요 없고 현재 마비도 안 된 상태다 라고 한다면요, 소송 가서 법원 신체 감정을 받아도 3년 이상은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사고 기여도도 50%를 넘기기가 힘들어요. 그럼 추간판 탈출로 인해서 내가 보험사에 요구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장애율 11.5%의 3년이라는 겁니다. 그 금액을 한도로 잡고 보험사하고 협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추간판 탈출증 같은 경우에는요, 법원 가서 아예 장애도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보험사랑 어떻게 협의해야 되실지는 아마 감이 오실 겁니다. 자, 그럼 가장 많은 사례인 염자를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지금 2주 염자 진단, 타박상 진단인 분들은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염자 진단으로요, 소송 가면 장애가 나올까요? 절대 안 나옵니다. 20년 전에는요, 장애가 가끔씩 나오는 경우, 한시장애가 나오는 경우를 봤어요. 근데 제가 최근 10년 내에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결국 뭔가요? 소송 가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위자료하고 일시 수입을 더한 금액이겠죠. 뭐 향후 치료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소송 가서요, 향후 치료비 판정하기 위해서 신체 감정했다가 신체 감정비만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위자료하고 일시 수입인데요, 법원은요, 보통 어떻게 산정하냐면요, 장애가 없는 경우에는 입원한 기간만 100% 산정을 합니다. 현재 법원에서 인정하는 최저임금이 305만 원이기 때문에 결국은 단순 염자 진단이고
그리고 2주를 만약에 입원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150만 원 정도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보통은 위자료를 50에서 100만 원 사이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200에서 250 정도가 법원에서 인정하는 최대 금액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금액을 기준으로 두고요, 향후 추정 치료비 등으로 이걸 더 더할 건지 뺄 건지를 보험사하고 협의를 잘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2주 염자 진단은 후유장애가 안 나오기 때문에 본인이 얼마를 받아야 될지, 얼마를 받으면 내가 보상이 될지는 본인이 더 충분히 잘 아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판단하기가 쉽죠. 근데 한시장애든 영구장애든 이 장애가 예상되는 분들이 아마 판단하기가 힘들 겁니다. 왜냐면요, 보험사는요, 장애는 무조건 한시장애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제가 보험사랑 합의를 가장 쉽게 하는 방법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었죠. 그 영상 안 보신 분들은 지금 보시고요, 제가 다시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요, 여러 명의 전문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변호사하고 손해사정사, 의사밖에 없습니다. 그 사무실에서 일하는 무자격자들, 병원 사무장들, 원무과장, 보험 설계사가 소개시켜주는 사람들, 그 중에 자격 없는 사람들은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괜히 말 들었다가 피해보지 마시고요. 그리고 그 전문가한테 직접 물어보실 때는요, 내가 얼마 받는 게 적당하냐 그렇게 물어보시면 안 돼요. 그건 자기도 모릅니다. 왜냐?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다 해서 보험사에서 주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게 물어보지 마시고, 내가 현재 지금 당한 부상 부위가, 내 부상 부위에 대한 장애율과 장애 기간 등을 물어보셔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많은 대답들 중에 공통적인 대답이냐 아니면은 많은 대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대답에 대한 결과로 산출한 금액이 보험사의 요구에 대한 금액입니다. 그리고요, 항상 다치신 분들은요, 진단서랑 수술 기록지, 그리고 엑스레이나 MRI 찍었던 그 사진을 휴대폰으로 촬영을 해 놓으세요. 아니면 휴대폰 파일로 저장을 시켜놨다가 그렇게 물어보실 때 그 부분만 휴대폰으로 전송해서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냥 진단명을 하면은 같은 간부골절, 같은 원위부골절이라도 관절 부위에 따라서 어떻게 장애가 평가될지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엑스레이 촬영 사진, 그리고 MRI 촬영 사진 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준비해 놓으시고 여러 명한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연 내가 합의금으로 얼마를 요구해야 되는 게 적당한지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내일도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신 구독자분들 감사드립니다. 저희 보상과 배상 로펌은요, 전화, 카카오톡, 폰메일 상담, 카페 상담 등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서울과 부산에 사무실이 있고요, 전국 번호는 1544-3102로 문의 주셔도 되고, 카카오톡에서 보상과 배상을 검색하셔서 카톡으로 문의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 댓글란을 보시면 메일로 신청하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자세하게 작성해 주셔도 저희가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단, 이게 후유장애가 남지 않는 2, 3주 진단 같은 경우에는요, 유선 상담을 하지 않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